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물색이라는 낱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색한다. 그렇죠. 무엇을 찾는다. 물색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물색이 좋은 옷감을 고른다. 이때는 무엇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의 어떤 색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 물색도 모르고 나서지 마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어떤지 상황을 모른다. 그때 물색이라고 한다. 또 그는 여러 조건을 따져가며 적임자 물색에 착수했다. 적임자를 찾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 세 가지 물색이 뜻이 다 다르지만은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글자하고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색, 뜻과 유래. 물색, 만물물이다. 빛색이다. 글자는 상당히 평범하게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만물물, 빛색이다. 자, 만물물은 소우자의 말물자죠. 소우자는 말하자면 어떤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이다. 어떤 사물, 물건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우가 들어갔다. 발음은 여기서 왔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은 빛이다. 요렇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람 인자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파가 되어 있죠. 땅 이름 파다. 그것은 병부절이다. 일단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에 있고 또 아래에도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에요.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사람이 있다. 그렇죠. 사람이 앞 사람을 앉는 모양이다. 또는 이 글자에 보면 아래에 사람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다. 그렇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이것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래서 빛색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색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다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 이 글자가 어떠한 사연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국어사전을 보니 첫째 물건의 빛깔이다. 가장 간단한 것이죠. 물건의 빛깔이 물색이다. 나는 물색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외출을 했다. 그렇죠? 아주 빛깔 좋은, 색이 좋은 그런 한복이다. 할 때 어떤 색을 얘기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에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을 찾거나 고르는 것을 물색이란다. 그는 여러 조건을 따져가며 적임자 물색에 착수했다. 그렇죠? 앞에 나왔습니다. 물색. 사람을 이렇게 찾는 것을 물색이다. 그리고 꼭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집을 구한다. 또는 놀러 갈 때 전세 버스를 구한다. 어떻게 좀 상황 그런 것을 물색을 해보자 할 때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을 찾거나 고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일의 까닭이나 형편이다. 물색도 모르고 나서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도 쓴다. 가끔 씁니다. 자,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두 번째 이런 것을 많이 쓴다.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는가? 이 물색이라는 낱말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4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 중국의 옛날 얘기 원령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첨, 비척, 찰, 물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얘기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지는 희생 제물을 고르는데 첨은 본다는 것이죠. 살펴본다. 첨성대 할 때 첨이에요. 비, 살이 쪘느냐, 그렇죠. 척, 수척했느냐, 야외했느냐, 희생제물이 살이 쪘느냐, 말랐느냐, 마른 것은 안 되겠죠. 말란 것은. 그리고 살핀다. 물색, 그렇죠. 털의 빛깔, 그 동물의 빛깔이다. 희생제물의 어떤 털의 빛깔, 털이 이뻐야 된다. 얼룩덜룩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털이 고와야 된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털의 빛깔을 뜻하는 것이 물색이다.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어떤 사물의 색이라고 했는데 털의 빛깔 그것도 되고 이것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찾는다. 첨과 찰 그렇죠? 이것은 다 결국은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도 이제 찾는다 그런 뜻이 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후한서의 일민전이라는 데 보면 제사기현 내령이 물색 광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쟤는 중국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 광무제를 얘기한다. 광무제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무엇이냐? 그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광무제가 왕망이 세운 신나라를 없애고 후한을 세우는데 그 전에 어릴 때
자기와 같이 동문수학하던 엄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찾고 싶은 것이에요. 이 친구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네, 명령을 내서 물색이라는 것, 여기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모양을 그림을 그리게 해서 찾았다. 찾는다. 그렇죠? 그래서 광무제가 엄광의 현명함을 흠모해서 생각해서 그의 초상화를 그려서 찾도록 명령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물색은 생김새다. 초상화를 그리는 생김새다.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또 서경잡기다. 여기서 서경이라는 것은 중국에 이제 장안을 얘기한다. 장안. 예. 고제, 기, 작, 신풍이다. 좀 어렵지만 글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병이, 구사, 구황, 동우, 물색, 유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고제는 한고조 유방을 얘기한다. 한고조가 이미 작, 신풍, 새로운 풍을 만들었다. 그렇죠? 황제가 태어난 고향을 풍패라고 합니다. 풍패. 그래서 풍이다. 풍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황제가 되고 자기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새로운 아버지가 원래 예전에 살던 고향 마을과 같은 마을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한고조 유방이 신풍을 새로 만들었다. 원래 풍 지방에서 살았다. 그래서 풍과 똑같이 만들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병이 함께 옮겼다. 이 구사, 옛날의 사직과, 그렇죠? 구항, 이것은 거리를 얘기한다. 길. 옛날의 사직과 길과 집들, 그렇죠? 집들을 그대로 옮겼는데 물색 유구다. 그 모양이 옛날과 똑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색은 또 모양이다. 형태다. 이런 의미로도 얘기가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출전 서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좀 하나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이 쓰신 책인데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한자 관련 생활 한자 책이다. 여기를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마가 있다. 말마자에 넉사자 한 것은 수레를, 마차를 끄는 네 마리의 말이 보통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말을 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한 채의 수레를 끄는 네 필의 말을 사마라고도 하고 또 그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사마라고 했다. 자, 말이 네 필이 끄는데 말이 모양, 색깔도 그렇죠? 비슷해야 된다. 얼룩덜룩하고 그러면 좀 채통이 안 선다. 그리고 힘도 비슷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말은 아주 젊고 어떤 말은 넓고 약하다 하면 제대로 밸런스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말은 색깔도 비슷해야 되고 힘도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색마다 하는 것은 빛깔이 같은 말이다. 그리고 물마다 하는 것은 힘이 같은 말이다. 이러한 색마와 물말을 골라야 된다. 잘 골라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물색이다. 힘도 비슷하고 빛깔도 같은 네 마리의 말을 고르는 것이 물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이것 이외에 어떤 자료를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서 찾았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물색, 뭘 선택한다, 고른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네 개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글자 잠깐 볼까요? 만물물이다. 만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또는 사물, 물건을 얘기하지만 사람을 얘기할 때도 있다. 인물이다. 그 사람, 어떤 인물 할 때 물이 들어갔어요. 사람을 뜻한다. 이것도 사람을 뜻한다. 속물이다. 물론 속된 물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을 얘기한다. 여기 사람이다. 물에는 물건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 그 만물 속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무리를 일으킨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말이 많다.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것이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물망에 오른다. 어떤 자리에 청거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명망이다. 여기에도 사람이다. 그렇죠?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괴물이라고 할 때도 쓴다. 괴물. 뇌물이다. 오물이다. 화물이다. 굉장히 많이 쓰겠죠. 유효할 것은 물에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한 용례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빛색은 이제 색이다. 각 색을 한다.
각색을 한다. 뭐 소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고치는 것을 각색이라고 한다. 그러죠? 손색, 손은 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손색이 없다는 것은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염색이다. 물을 들인다. 퇴색이다. 색깔이 바랜다. 네. 이렇게 되고 정색이다. 아주 제대로 된 색깔로 딱 말하자면 엄격하게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정색을 하고 얘기했다 할 때 이렇게 된다. 일색이다. 한 가지 색이다. 그러면서 또는 아주 빼어난 미인이다. 그렇죠? 천하일색이다 할 때 미인이라는 그런 것 서로도 쓴다. 또 하나 유효할 것은 색목이라 할 때, 색목인 할 때, 그렇죠? 중국의 원나라 시대에는, 몽골족,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색목인이다. 한족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등급이 낮았다. 이렇게 돼. 색목인이라는 것은 저기 유럽 또는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중국에 온 사람들을 색목인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이, 눈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어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색은 종류를 얘기한다. 종류. 그렇죠? 이것도 목도 종류다. 종목이다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색목이라는 것은 재색 목인이다. 여러 제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럽,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쪽 사람들 다 함께 통틀어서 색목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색은 종류를 뜻한다. 종류. 네. 색깔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색 당파도 마찬가지예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 뭐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정당들은 자기 고유의 색깔들인데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 종류다라는 것이에요. 당파들이 여러 종류로 했다. 그때 색이다. 또 명색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명색. 어떤 이름이나 부류에 속한다. 어떤 부류에 속한다. 내가 명색이 남자로서 뭐 이럴 때 그렇죠. 내가 남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실속 없이 그럴듯하게 불리는 허울만 좋은 이름이다. 명색만 사장이다. 명색만 사장이다. 실제 아니다. 바지 사장이다. 뭐 그럴 때 그렇죠. 또 겉으로 내세우는 부실이다. 명색이 어떻다 저떻다 할 때 막 이렇게 쓴다. 이 세 개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물색한다. 한중일이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네. 물색, 물이, 물망 할 때 이것은 말하자면 물에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물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유래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색목인 할 때 색은 색깔이 아니라 종류를 얘기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